이건 페이지 10쪽을 보시면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가 나옵니다. 자, 이거 할 건데 일단 전하라는 말부터 하고 가자. 전하는 뭐예요?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전하라 봅니다. 전하에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어요. 뭐 플러스 전하, 뭐 마이너스 전하. 그냥 여태껏 니들은 전기라고 썼을 거야.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그거의 조금 더 고급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기라는 말을 이제 전하라는 말로 바뀌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거라고. 자, 전하량, 얼마만큼의 전하를 띄고 있는지 값을 나타내는 게 전하량이에요. 전하량의 단위는 뭐? 쿨롱. 근데 알아야 될 건 전자 한 개 전하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얘가 기본 전하량이라 부르거든요. 왜 기본 전하량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쟤보다 더 작은 전하를 띤 물체는 없어요. 이게 있는데 걔는 물체라고 얘기를 못해. 쿼크 이런 것들은 그보다 더 작긴 하지만 우리가 물체라고 부르는 것들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저보다 작은 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기본 전하량을 2라고 얘기하는데 얘 값이 얼마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이 숫자는 많이 보게 될 거야 앞으로. 쿨롱. 이게 뭐라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입니다. 그러면 1쿨롱은 전자 몇 개일까? 몇 개? 한 개가 이만큼이거든? 그럼 간단해. n 곱하기 2가 1. 그죠? 저 n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n은 얼마야?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분의 1이라고. 그치? 이거 계산하면 6.25 곱하기 10에 18개. 6.25 곱하기 10에 18승 개가 전자. 저만큼 있어야 1쿨롱의 전하량이 된다. 그 얘기인 거야. 근데 이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건 벌써 짤때정의 숫자야. 근데 중국에서 가끔 시험에 나오긴 하거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요걸 기억해 있지. 이걸 기억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잖아. 이 숫자를 못 외워가지고 뭐라고 외우는지 알아? 625 씨발 뭐 그따가 외우더라. 뭐 어쨌든 근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중요한 거라는 거. 예. 기본 전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니? 너희들 자료 보게 되면 전자 하나의 전하량, 양성자 한 개 전하량, 화학 시간에 자료 값으로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숫자야. 이 숫자는. 자, 전하량을 저 정도 하면 됐고요. 전기력이 있습니다. 전기력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인력도 있고요, 청력도 있고요. 인력은 같은 종류냐 다른 종류냐? 당연히 다른 종류의 전하. 일단은 인력이고요. 같은 종류의 전하일 때는 뭐가 된다? 청력이 된다. 이 전기력과 관계되어 있는 식을 누가? 쿨롱이라는 사람이 찝어냈어. 그래서 뭐라 부른다? 쿨롱 법칙이라 불러. 식은 어떻게 되냐? F는 K R 제곱분의 Q1 Q2. 이거 무슨 식이든 비슷하지? 만유인력식이랑 비슷하지? 상수.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질량들 곱에 비례했잖아. 만유인력은. 근데 얘는 뭐에 비례했다? 전하량 곱에 비례했다. 비슷하네. 이게 쿨롱 법칙이에요. 상수는 알 필요 없습니다. 쿨롱 상수라고 하는데 얘는 9 곱하기 10의 9제곱이에요. 그래서 저렇다라는 건, 자, 인저 전기장을 할 건데 전기장 하기 전에 중력장 먼저 하고, 중력하고 만유인력해서 중력장 구하는 거 먼저 하고, 전기력 전기장 해가지고 그거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왜? 같이 기억하는 게 훨씬 좋아. 기억하기.
그냥 전기장만 하게 되면 기억에 잘 안 남는데 같이 하면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 책에는 없다. 자, 중력, 장, 기호를 G라고 써요. G는 뭐였어? 중력 가속도라고 배웠잖아요. 그치? 근데 G를 다른 말로 중력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이 뭐라 그랬죠?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라고. 그럼 중력장은 뭐가 작용한 거?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 중력장 내에서 어떤 애가 힘을 받을까요? 중력은 중력장 내에서 질량을 가진 입자가 받는 힘이에요. 그래도 식이 이렇게 나와요. F는 mg, 중력장 내에서 질량을 가진 애가 받는 힘. 저게 중력. 그런데 왜 중력장이 중력가속도라는 이름이 붙었냐? 우리 공기저항이 없으면 중력장 내에서 물체를 놓게 되면 떨어지지. 뭐가 알짜힘이 돼? 중력이 알짜힘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중력이 mg지, 알짜힘은 ma지. 그럼 a가 뭐가 돼? g가 돼버리지. 그래서 중력장 내에서 받는 가속도가 그 g하고 크기가 똑같아. 그래서 중력장을 다른 말로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라고. 오늘 이해됐죠? 자, 여기에 만유인력. 만유인력의 식이 어떻게 된다? F는 G R 제곱 M M2. 저게 만유인력이에요. 그런데 만유인력과 중력은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지. 만유인력이 조금 더 큰 개념이지? 그 중에서 그 많은 만유인력들 중에서 특별히 지구가 어떤 행성이 물체들을 당기는 힘을 특별히 뭐라 부른다? 중력이라고 부른다고. 나중에 대학 가잖아? 교수들은 중력, 만유인력을 구분 안 하고 있어. 서로 막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중력이. 응? 그때 만유인력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중력이라 얘기해. 그래놓고 와 지구에 당기고 있습니다. 만유인력. 아니 중력 같은데. 구분을 안 한다고 이 사람들은. 그냥 중력이나 만유인력은 똑같은 거니까. 자, 뭘 할 거냐면 어떠한 행성에서 반지름이 아니고 행성의 질량이 낮은 이 행성에서 표면에서의 중력장의 세기가 행성 표면의 중력장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중력과 만유인력은 뭐만 다르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똑같은 힘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얘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고. 여기 보라고 싶자. 자, 중력식이 어떻게 돼요? mg. 이 경우에 만유인력은 뭐라고 쓸까? g. 두 물체는 붙어있긴 하지만 지구처럼 행성처럼 질량이 크기가 매우 큰 놈은 붙어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질량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야 돼? 중심점에 있다고 얘기해야겠지. 그럼 거리가 얼마? r만큼 떨어진 거야. 라지 m15래. 그럼 뭐가 나와요? 행성 표면에서의 중력장의 세기는 이렇게 구합니다. 행성 반지름 제곱의 반비례하고 행성 질량에 비례한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요거를 전기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기장, 원래 전기력장이라 불렀어요. 네, 력을 빼버렸어. 그래서 뭐? 전기장. 전기장 말고 니들 아는 거 있지, 배운 거. 자기장, 자기력장, 전기력장 이런 거 있다. 자, 전기장 기호를 뭐? E라고 씁니다. Electric field 그거에 앞자를 따서 E.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기력. 작용하는 공간. 그러면 전기력은 전기장 내에서 누가 어떤 애가 받는 거야? 전기장 내에서. 야, 중력이 저기 봐. 자식들 새끼만 하네.
중력이 뭐였어? 중력장 내에서 뭘 가지고 있는 애가? 질량을 가진 애가 받는 힘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전기력은 전기장 내에서 누가? 그치. 전하를 뜬 입자가 받는 힘. 같이 기억하라고. 그러면 정의가 되게 쉽게 기억이 된단 말이야. 식도 쉽게 기억이 돼. 전기력 F는 전하 얼마를 띄고 있나? 전하량 Q E mg 똑같잖아 형태가. 봐봐. 중력장 내에서 질량을 띠내가 받는 힘이 중력. 전기력은 전기장 내에서 전하를 띠는 힘을 받는 힘이 전기력.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기력은 저렇다. 그런데 쿨롱 법칙 전기력에 또 뭐가 있었어? F는 K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있었잖아. 그치? 요걸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Q 얘 전하를 가진 놈이 있다 얘기할게요. 그럼 얘가 이 주변에 뭘 만들까? 전기장을 만들겠지. 얘가 여기 R만큼 떨어진 점에 뭐 얘를 가지고 있다 얘가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 경우에 뭐하고 뭐? 요 전기력하고 뭐하고 얘가 만든 전기력하고 이 둘 사이 전기력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치? 저식하고 똑같이 하듯이 이거랑. 그럼 뭐라 써? 전기력 Q이랑 쿨롱 법칙 K R 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뭐라 써? 전기장의 색이 E는 K R 제곱분의 Q. 이게 뭐라고? 어떠한 전하가 주변에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구한다. 이 식은 잘 외워질까? 잘 안 외워져. 요 식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기억을 하라고. 그러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편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기력식 요거 전기장 내에서 전하가 받는 힘. 그 다음에 요거 같이 기억해가지고 전하 어떠한 전하가 주변에 만드는 전기장은 이렇게 된다.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제 중력과 전기력을 같다라고 비교해 드렸고요. 전기장 기호 2라고 쓴다 그랬잖아. 벡터입니다. 얘를 뭐로 표현할 거야? 요걸로 표현해 볼 거야. F가 Q이었잖아. 그럼 E는 뭐라고 쓸 수 있어? Q분의 F 라고 쓸 수 있지? 왜 단위 보려고? 전기장의 단위 보려고. E는 Q분의 F야. F가 뭐야? 힘이잖아. 힘의 단위 뉴턴, 퍼 나눴다 퍼, 전하량 단위 쿨롱. 그래서 뉴턴 퍼 쿨롱이 뭐? 전기장의 단위입니다. 자, 중력장의 방향은 특별히 언급 안 해도 쉬워. 어떤 행성이 있고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 중력 어느 바로 작용하냐? 이건 개나 소나 다 알아. 왜? 인력분이 없어서. 근데 전기력은 인력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청력도 있지. 그래서 방향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 전기장의 방향은 전하, 질량은 하나뿐이 없잖아. 플러스 질량, 마이너스 질량이 이런 개념 없잖아. 근데 전하는 두 종류가 있다.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둘 다 있지. 자,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은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정했을까? 음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정했을까? 느낌상 그러겠지. 느낌상 저는 음치가 좋아요. 이상하잖아. 음치만 것 같잖아. 그래서 방향은 뭐?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 이 전기장 방향이라고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장 방향에 주어졌을 때 플러스 입자는 전기장 방향에 힘 받는 거고 마이너스 입자는 전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됐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의 방향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걸 뭐라 부른다? 전기력선. 근데 전기력선 대신 중학교 때 뭘 배웠다? 자기력선을 배웠어. 똑같아. 거의 비슷하다. 자기력선 기억나냐? 어디서 나와서? 엔드에서 나와서. 어딜로? S으로 들어간다. 자기력선은 교차하거나 갈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향을 나타내는데 화살표가 두 개가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자기력선이 몰려있을수록 센 거야? 자기력선이 퍼져있을수록 센 거야? 몰려있을수록 똑같다고 다. 그럼 이 전기력선 가지고 나오는 전기장이 나타내는 식이 하나 있어. 오? 저거 비스무리한 거 한번 본 적 있지 않냐? B는 A분의 파이. 자기장은 단위 면적당 지나는 자기력 선속하고 비례한다. 전기장도 똑같아. 단위 면적당 지나는 전기력 선속하고 비례한다. 이거 패러데이가 만든 거거든. 패러데이가 만든 거야. 그래서 이런 식도 있다라는 거. 이거 근데 고등 과정에서 안 나와요. 자, 보세요. 플러스 입자가 있어요. 얘 전기장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게 뭐라고 전기력선이라고 그랬지? 자, 그려보자. 이 플러스 입자 주위에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인력받아, 청력받아? 청력 받겠지. 그럼 전기력선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요래 이렇게 표현되겠지. 맞아? 자, 얘가 플러스 1쿨럼짜리가 이렇게 표현됐다 치자. 그러면 플러스 2쿨럼짜리는 얘보다 당연히 전기장이 세 약해? 세지. 얘를 몇 개 그렸어? 4개를 그렸지. 그럼 얘 몇 개 그리면 될까? 직관적으로 8개 그리면 돼. 패러데이가 만든 거야. 개 좋잖아 이거. 8개 그리면 된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숫자 전하를 가지고 전기력선, 그 전기력선의 숫자 가지고 그 점전하의 전하량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입자는 마이너스 1쿨럼짜리야. 전기력선 어떻게 그려져야 돼? 들어가면 되겠지. 몇 개가? 4개가. 그럼 1쿨럼은 항상 4개? 아니, 이거 상대적인 개수라고. 뭔지 알겠지? 자, 그래서 각각 저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 플러스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도 있어. 그럼 어떻게 그려요? 대충 예쁘게. 플러스에서 나오는 모양이지? 마이너스 들어가지? 그래서 그려. 가운데 직선이 그려야 되지? 여기서 직선이 뭐 이상하잖아. 스무스하게. 이렇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지. 그치? 중요한 거 갈라지거나 교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력선 그리는 건 그렇다. 어디 페이지 14쪽에 쭉 나와 있어요. 전기력선 그리는 방법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죠? 이게 전기력선. 자, 그럼 전기장에 대한 얘기는 끝. 근데 전기장도 중요한 건 뭐다? 벡터야. 벡터 넣기 해야 돼. 전기장도 그냥 넣지 말고 벡터 넣기 하면 된다. 전기장 끝. 이제 뭐 할 거냐? 정전기 유도 현상을 할 거야. 페이지 15쪽. 뭐 할 거라고? 정전기 유도 현상. 이거 언제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니들 교과 배열이 바뀌었구나. 야, 니들 저항, 오메 법칙 이런 거 언제 배워? 아직 아니에요. 언제 배우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몰라? 2학년 2학기? 그런 거 안 배웠어. 3학년 때 나오나? 안 나오진 않아. 3학년 때 나왔는데 2학기 때 있던 거. 어쨌든 2학년 2학기 때 3학년 때 왔을 때 니네가 바뀐 첫 해지? 네. 그래서 2학년 1학기 있었거든. 자, 어쨌든 이거 할 거야. 이거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 뭐냐? 말로 하기 너무 길어서 그림을 대충 그리고 간단하게 끝낼게요. 자, 여기에 금속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금속. 일반적으로 금속은 뭐예요? 도체. 도체가 뭐죠?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죠. 전기가 왜 잘 통해요?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서. 자, 이 금속에 뭘 가까이 가져간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요. 플러스 대전체를. 그럼 여기에 뭐가 많다고? 전자가 많다고, 자유전자가. 그럼 이 플러스 대전체는 전자를 땡겨 밀어. 땡겨. 여기 원자핵도 있거든. 근데 원자핵은 지들끼리 결합력이 강해서 얘에 의해서 거의 이동할 수 없어. 그럼 전자가 어디, 이 플러스 대전체가 전자를 땡기니까 전자가 어디 상대적으로 쪽에 모이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반대쪽은 플러스. 대전체에 의해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 종류의 전하가
대전체와 모방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 개길잖아. 저 글로 어떻게 써? 그래서 안 썼어. 저게 뭐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에요. 됐죠? 그러면 얘네들은 봐봐. 인력받아, 청력받아. 인력받아. 그래서 둘러붙어. 이해됐죠? 이게 정전기 유도 현상. 그런데 내가 책받침, 플라스틱 마찰을 시켰어? 전기가 뜰 거 아니야. 얘를 머리카락에 가까이 때려 머리카락에 붙는 느낌 들지? 여러분들 미끄럼틀, 원통형 미끄럼틀 플라스틱이야. 거기서 미끄럼틀 타고 샥 내려면 내 머리털이 응? 거기 통에 이렇게 들러붙는 그런 느낌 봤잖아, 그치? 근데 내 머리털은 도체야? 저기 잘 통해? 아니잖아. 근데 얘 도체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부도체에도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왜 들러붙는지 그걸 설명해 줄게. 그걸 뭐라 부르냐? 유전분극이라고 부른다. 뭐라 부른다? 유전분극. 이건 부도체예요. 부도체. 부도체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를까? 절연체. 절연 테이프 알아요? 까만색 테이프 있잖아, 전선 감는 거. 절연 테이프, 전기 잘 안 통한다 그 뜻이겠죠? 똑같은 말이 있어요. 또 유전체. 다 똑같은 말이야. 부도체, 절연체, 유전체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기가 안 통하는 물체를 부도체, 절연체, 유도체로 부릅니다. 자, 여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요. 플러스 대전체를. 근데 이 부도체는 왜 전기가 안 통해? 자유전자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 입자가 있을 텐데 이 입자에 플러스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뭐가 전자가 돌고 있지. 근데 이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얘가 골고루 주변에 사방에 골고루 퍼져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가 가지고 있지. 그 골고루 퍼져 있던 균형이 깨진단 말이죠. 대전체 때문에. 그 전자들이 왼쪽으로 쏠릴까 오른쪽으로 쏠릴까? 왼쪽으로 쏠리겠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배열이 돼. 그럼 이 옆에 밑에 있는 놈도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놈도 어떻게 될 거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배열이 되겠지? 봐봐. 여기 플러스 바꿔주고 마이너스. 그게 무슨 의미 작용해? 인력. 그래서 내 머리카락도 대전체 들러붙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도체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은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부르고 부도체 때문에 생기는 거 뭐라 부른다? 유전분극 현상이라 부른다는 거. 오케이, 이해됐죠? 원인은 똑같습니다. 검전기에 설명을 해줄게요. 검전기. 이거는 중등에서 미리 배울 건데 검전기. 검전기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금속 판이고요. 이게 금속 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리병에다 집어넣어요. 판때기고요. 박, 얇을 박제예요. 매우 얇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김밥 싸는 거 있죠. 김밥 싸는 거 있죠. 그런데 갑자기 시계를 보는 건 뭐야? 김밥 싸는 거 뭐라 불러? 아, 김밥 겉에 빙빙빙 돌아가는 그 은색의 그 있잖아, 그거. 그걸 은박이 호일. 호일에 썼다. 와, 이 자식들이 호일을 말고 몰라. 아니, 그거 매우 얇죠. 매우 얇잖아.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아주 작은 힘에 의해서도 얘가 벌어지고 오므라들고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검전기라고. 봐봐. 검전기가 있어. 여기에 중성이야. 그럼 얘네들 쫙 물어져 있을 거라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다 금속이니까 이동합니다. 누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가. 그럼 이 마이너스 대전체는 전자를 땡겨 밀어. 그러니까 올라가 내려가 여기 내려갈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벌어지겠지? 마이너스가 돼서 충격이 작용하니까 금속판은 어떻게 될 거야? 플러스로 대전되겠지. 근데 전기 안 띈 놈을 가까이 하면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지지. 그래서 검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대전점을 알 수 있어요.
대전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얘는 요만큼 벌어졌거든? 초록을 갖다 댔거든? 와, 초록이 이만큼 벌어졌어. 초록이가 더 전기를 많이 띈 거야, 적게 띈 거야? 많이 띈 거죠? 뭘 할 수 있어? 대전량을 비교할 수 있다. 상대적인 양이겠지. 그렇지? 어떤 게 더 전기를 많이 띄고 있는지. 세 번째, 뭐도 할 수 있냐? 대전된 전하 종류까지 할 수 있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근데 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확인하려면 일단 조건이 그냥은 안 돼. 검정기를 한 종류로 대전된 검정기가 필요해. 검정기 전체가 플러스로 대전되든 마이너스 대전되고 그 필요하거든. 자, 그거 설명할 거야. 검정기를 플러스 대전체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 거야. 첫 번째, 개 쉬워. 플러스 대전체와 접촉을 시켜버려. 그럼 플러스 대전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기가 있지. 검정기랑 나눠 먹는 거야. 이게 제일 쉬워. 그럼 검정기도 뭐가 된다? 전체가 다 플러스가 된다. 오케이? 두 번째, 요건 좀 어려워. 접지를 시킬 거야. 뭐 한다? 접지. 접지라는 말은 무한히 큰 전하를 포함할 수 있는 물체와 연결하는 거예요. 무한히 큰 전하를 포함할 수 있는 중성의 물체, 전기를 안 띈 의 물체와 연결을 시킨 게 접지야. 저 지자가 땅 지자예요. 뭐랑 접촉했다? 지구랑. 근데 이 검정기 정도면 사람 몸이 지구 정도 수준이라고 봐도 돼. 그냥 손가락 갖다 대도 된다고. 손가락 갖다 대니까 맨날 저 지자가 손가락 지자 아니라고. 원래 접지는 땅 지자, 지구를 하는 거야. 근데 이래서 결과적으로 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뭐랑 통로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접지되는 걸 통해서 전자가 빠져나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접지된 걸 통해서 전자가 딸려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럼 빠져나가고 전자가 딸려 들어오는 건 누가 결정해? 대전체가 결정하는 거야. 자, 봐. 설명해 줄게. 이해에 자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어. 그러면 검정기가 어떻게 될 거야?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벌어져 있겠지. 이 상태에서 접지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게 접지 기호예요. 그럼 얘는 중성인 놈이랑 연결했다 그랬지? 그럼 얘는 무조건 늘어져요. 무조건 접촉하자마자 무조건 늘어지는 거야. 중성이 되는 생각하라고. 근데 전자가 이동한 통로 연결됐지. 근데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대전체지. 마이너스 대전체는 전자를 밀어당겨. 밀지. 그럼 접지되는 곳을 통해서 전자가 빠져나간다. 됐지? 그 다음에 동시에 치울 거야. 대전체도 치우고 접지된 곳도 끊어버린다. 그럼 이 대전체, 이 검정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접지된 걸 통해서 전자가 빠져나갔지.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뜰까 마이너스를 뜰까? 전자가 부족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판때기도 플러스, 금속 박도 플러스가 된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검정기 전체를 플러스로 대전시키는 방법 또는 검정기 전체를 마이너스 대전시키는 방법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둘 다. 자, 그래서 검정기 전체를 뭐로? 플러스로 대전시켰어. 자, 그래서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 벌어져 있는 놈이야. 한율. 여기에 초록이를 가까이 했거든. 근데 오므라들 거야. 생각하고 얘기인데 저 초록이는 플러스 전기 떴을까? 마이너스 전기 떴을까? 아니, 전자가 얘가 플러스였던 게 오므라들었다는 게 약해진 거지. 그럼 전자가 내려간 거야? 올라온 거야?
전자가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절로 가니까 얘 플러스가 더 세지는 거 아니야? 아, 어우 씨. 뭘로 내려가? 들어가야 돼. 내려가야지. 네가 올라간다고 좀 내려가야 맞지? 왜 내려갔어? 얘가 밀어서. 이게 뭐야? 마이너스. 다시 아우 씨. 여기가 플러스로 대전돼 있는데 여기다 빨갱이를 갖다 했어. 이렇게 더 벌어진대. 더 벌어진대. 플러스. 야 이 개야. 생각하고 얘기해. 아니 이게 왜 더 벌어졌어? 전자가 올라간 겨 내려온 겨? 올라가. 왜 올라왔어 얘가? 땡겨서. 그러니까 플러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금방 나와서. 아, 네. 너무 네, 금방. 저도 말하고 너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검전기를 통해서 뭐 세 가지 확인할 수 있어. 이거 영장기 입체 개장 나와요. 아까 전기장은 영장기 입체랑 크게 관계 없는데 이거 중국이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정전기 유도현상과 관계되는 검전기. 이제 페이지 15쪽 보세요. 페이지 15쪽에 보면 아니다 15쪽이 아니라 17쪽 보세요. 뭐가 나와 있어요?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의 이용 나와 있죠. 주변 사이에는 뭐가 있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랩. 랩이 뭔지 알지? 쭉 뛰어가지고 착 붙이면 개장하고 불렀지. 그러면 이 랩을 띄잖아요. 띄는 과정에서 마찰 전기가 일어나요. 근데 마찰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부분에 따라서 플러스 쭉 분포돼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야. 붙여. 그러면 얘들이 정전기도 또는 유전 분극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물체하고 착착착착 잘 들러붙는 거라고. 랩 쉬어봐서 알잖아. 뒤지게 잘 들러붙잖아, 그치? 예, 정전기 유도 현상. 복사기. 야, 복사기 원리 알아? 알아요. 어떻게 알아? 설명해봐. 저 읽지 말고 새끼야. 자, 복사기를 딱 대놓고 그다음 뭐 밑에서 빛이 슝 지나가. 그러면 하얀 부분이 있고 까만 부분 있잖아. 하얀 부분은 빛이 많이 반사돼 있고 까만 부분은 빛이 많이 반사 안 되겠지. 그걸 인지해 센서가. 그래놓고 이제 그거에 맞게 뭘 붙여야 돼? 까만색 잉크 가루를 토너 가루라고 얘기했지. 특정 부위에 갖다 붙여야 되잖아. 그럼 특정 부위 까만 부분에 거기를 뭐 전기를 띠게 만들어. 이 토너 가루도 전기를 띠게 만들어. 근데 서로 반대 정도의 전기. 그럼 토너 가루가 거기 가서 많이 들러붙지? 근데 들러만 붙었어? 그럼 끝나면 안 돼. 왜? 내가 손을 문지르잖아? 까맣게 가다 밀려나간단 말이야. 번진다고 손에 묻는다고. 그러니까 얘를 딱 붙이기 위해서 어디? 뜨거운 판때기로 슉 통과. 그럼 뜨거운 판때기에 의해서 그 까만색 가루가 종이랑 탁 눌러 붙어버린 거야. 아, 그래서 프린터. 그래서 프린트 가끔 하나 따뜻해. 이게 맨날 그 멘트가 그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 프린터기도 뭐다? 복사기도 전자기도 유전 분극 이런 거다. 정전 도장. 야 도장이 뭐야? 페인트 칠하는 거야. 예.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차 분명히 페인트 칠한 거지. 근데 내가 페인트 칠하면 뭔가 자국이 나잖아. 근데 자동차 페인트는 개매끄럽잖아, 그렇지? 야 자동차 페인트인데 내가 칠한 것처럼 뭔가 얼룩덜룩하고 붓자국이 있으면 뭐 빡치잖아. 뭔가 개하게 칠하기 전에 샥 전기를 띠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그 뭐야 페인트 자체도 반대 종류의 전화를 띠게 만들어놔. 그럼 어떻게 매우 얇게 촥 한 경우에 쫙 예쁘게 들러붙는다. 도전할 때도 뭐 한다? 그걸 쓴다. 정전기 유도를. 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강유전체 있어. 강유전체. 선생님 보자. 여러분 메모리가 뭔지 아시죠?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 너 아는 거 있냐 메모리? 네가 아는 메모리 아는 거 있냐고. 저장 장치 없냐고 너 아는 게. 어떤 거? 아니 컴퓨터 뭐 저장할 거 아니야. 네가 파일을 저장하고 사진을 저장할 때 저장 장치 아는 거 있냐고. 그냥 컴퓨터지? 그냥 게임기. 어? 그 종류가 있잖아. 네. 여러분들 네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 아. 그 하드가 저장 장치야. 이 하드 디스크는
자기장을 이용한 거예요. 뭘 이용한 거다? 자기장. 저당장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장을 이용한 거, 또 빛을 이용한 게 있어요. 빛을 이용해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예요? CD. CD가 뭔지 알지? 네. CD가 빛을 이용한 거예요. 표면이 원래 매끄러운데 레이저를 가지고 이 표면을 살짝 파내. 그럼 파내면 표면 부분하고 파낸 부분하고 반사시킬 때 빛이 반사되는 거랑 다르지?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CD 그 다음에 DVD 뭐 이런 것도 다 그거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 USB 메모리라고 하는 것도 있죠. 들고 다니는 거. 요거는 전기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강유전체. 강유전체는 뭐냐면 전기장을 가했을 때 그 전기장 가한 대로 얘들이 전기장을 쭉 늘어서 유전 공급이 일어나는데 그게 흩어지지 않게끔 돼 있는 놈이야.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는 거야. 그게 플래시 메모리. 일명 USB 메모리를 부르는 거. 그게 강유전체야. 어우 힘들어. 그 다음에 정전기 방지 패드.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주유소. 셀프 주유소 가면 주유하기 전에 뭐 하래? 정전기 방지 패드 손 먼저 대래. 안 하거든요. 뭐? 안 하거든요. 누가 안 해? 엄마요. 근데 정전기로 감전될 수 있어요. 오. 사람마다 정전기가 되게 심한 사람들이 있거든. 겨울철에 그런 사람들은 좀 문고리 못 잡아요. 만지는 순간 탁! 개 아파해. 아우 씨. 그런 사람은 악수도 안 하려고 해. 제가 정전기 좀 심해서 악수 딱! 와 서로 개 짜증나요. 아니 반갑습니다. 딱! 제가 원래 진짜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심한 사람들은 되게 고통스러워해요. 너 겨울철에 털옷 입고 그 위에 털도 입고 밤에 들어가서 벗으면 따뜻하고 괜찮아. 해봤지? 그때 좋으니? 살짝 따갑잖아. 근데 이게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10배 정도 된다고 생각해봐. 벗었는데 따뜻 와이씨 손 저런 목걸이 잡자마자 개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유할 때 이거 해야 돼. 주유소는 뭔가 기름 증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 하나 갑자기 만졌더니 스파크가 뿅! 와이씨! 퐁!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심하지 않으면 굳이 뭐 안 해도 되긴 하겠지. 근데 심한 사람들은 자기가 조심해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거 피레침만 얘기해 끝낼게요. 숙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념 기본, 개념 내용 다 풀어주면 되고 선생님보자 피레침은 보신 적 있겠지만 여기 끝이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어요. 니들이 아는 피레침은 목적이 뭐예요? 번개가 쳤을 때 얘가 쳐맞아서 아래로 흘려. 피레침은 접지되어 있거든. 그래서 건물이 전기 통하지 않고 피레침을 통해서 땅으로 흘려보내려고. 그럼 건물은 피해를 덜 받을 거 아니야. 근데 피레침은 목적이 근데 그럼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 왜 끝을 3개로 뾰족하게 만드냐고. 요 뾰족한 끝에서 뭐가? 전자가 밀려나가요. 그러면서 주변에 번개를 칠 만한 구름을 밀어줘요. 그래서 번개가 치지 못하게끔 번개가 떨어질 확률을 적게. 근데 구름이 개 많네. 밀고 계속 있는데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럼 떨어지면 걔를 막고 땅으로 흘려주는 접지 역할을 하는 게 피레침. 그래서 피레침의 목적은 접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번개가 칠 확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3개로 뾰족하게 되는 게 말이 되지. 끝이 되게 날카롭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거 뽑아가지고 사람 푹 치고 들어가는 그 정도로 날카로운 거예요. 뾰족하다. 그 목적은 끝에서 뭐가 전자 밀려나가면서 번개를 칠 구름 자체를 좀 밀어주는 효과. 그래서 번개가 떨어지는 확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 오케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랑 관계되어 있다. 오케이? 수업 끝.